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데뷔작 피크윅 보고서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인 바델 부인 대 피크윅의 법정 소송 장면이 바로 19세기 영국 사교계를 뒤흔든 캐롤라인 노턴의 실제 간통 재판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디킨스는 이때 느낀 상류 사회의 황당함과 실소를 그대로 기억해 두었다가 마침 연재 중이었던 데뷔작 윅픽 보고서에 재현했습니다. 1836년 노턴 대 멜버른 재판과 캐롤라인의 각성. 1836년 치안 판사인 조지 노턴은 아내 캐롤라인 노턴이 현직 총리인 멜버른 경과 간통했다며 총리를 상대로 5,000파운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진보 휘그당 출신 총리 멜버른을 실각시키기 위한 보수인 토리당의 정치적 기획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은 무죄로 끝났지만 조지는 당시 부부 관계를 지배하던 업무권을 악용하여 캐롤라인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결혼한 여성은 독립된 법적 주체를 상실하고 노예처럼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이 법을 이용하는 조지 때문에 캐롤라인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그녀가 쓴 소설과 시의 인세를 가로챘으며 세 자녀의 양육권마저 박탈했습니다. 캐롤라인 엘리자베스 사라 세리던은 1808년 런던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대문호였던 그녀의 할아버지 세리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영국 상류층 사교계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가문의 엄청난 문학적 재능과 말재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은 3명의 여신이라 불린 당대 최고의 미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할아버지가 파산한 이후 가세가 기울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은 지참금 없는 여성들을 결혼시장의 패배자로 취급했지만 이 자매들은 어머니의 천재적인 조기 교육과 가문이 물려준 독보적인 재능을 강력한 무기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길버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조지 노턴이 그녀에게 반해 청혼했을 때 캐롤라인은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여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본색이 드러난 조지 노턴은 평소 캐롤라인의 똑똑함을 깎아내리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그녀가 런던 사교계의 스타로서 그녀의 살롱에서 호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조지 노턴은 변호사이자 보수 토리당의 하원 의원이었으나 무능하여 생계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라이벌 정당인 진보 휘그당의 핵심 인물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위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의 압박에 평소 그녀의 지성을 높게 평가하던 멜버른 경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의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831년 런던 치안 판사라는 안정적인 고수익의 공직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으로 총리에게 소송을 건 조지에게 캐롤라인은 그저 총리를 낚아 돈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그녀는 글쓰기에서 위안을 찾았고 시집 로잘리의 슬픔과 불멸의 존재를 출간하면서 라벨 아상블레와 궁정잡지의 편집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명과 출간을 통해 그녀는 경제적 독립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남편의 폭력성에 무력하게 당했지만 이 비극은
그녀를 인권투사로 각성시켰습니다. 1853년 캐롤라인 노턴의 위대한 법정 복수극. 1836년 멜버른 경과의 재판 이후 남편 조지 노턴은 캐롤라인의 아이 면접권을 박탈하고 생활비마저 끊었습니다. 심지어 기혼 여성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라는 법을 악용해 캐롤라인의 인세까지 가로챘습니다. 이에 분노한 캐롤라인은 여성이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면 아내의 빚도 남편의 책임이라는 법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상점에서 어마어마한 외상을 진 후 청구서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조지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1853년 두 사람의 두 번째 공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캐롤라인은 조지가 자신의 인세를 강탈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음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피땀 흘려 쓴 소설의 인세를 합법적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약속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남편의 신용으로 옷과 음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은 조지의 비열함에 경악했고 법원은 남편이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승리한 캐롤라인은 이 재판 과정을 책자로 만들어 정계와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여성임에도 일반 기혼 여성은 법적 노예나 유령 취급을 받는 사회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다만 보수적인 정계와 여왕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성평등 대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해 달라며 철저히 전략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는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별것이 아내의 수입을 보호하는 1857년 혼인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캐롤라인의 편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거, 이혼 중인 아내의 계약 권리와 개인 수입 및 재산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조지는 반성 없이 법 개정을 방해했고 1875년 사망할 때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끝까지 옹졸하게 굴었습니다. 그녀가 조지 노턴과 두 번째 대형 법정 공방을 벌였던 1853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45세였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모함에 눈물 흘리며 당하기만 했던 그녀가 40대 중반에 노련하고 당당한 중년 여성이 되어 법의 허점을 찌르는 완벽한 복수극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캐롤라인의 복수는 법의 모순을 폭로해 제도를 바꾼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권투쟁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극작가의 손녀답게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말재주를 가졌고 남성 엘리트들과 대등하고 위트 있게 토론을 주관하는 살롱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소개된 법정 스캔들의 총리 멜버른 경, 가슴 아픈 연애사의 시드니 허버트, 지독한 순정남이었던 윌리엄 스털링 맥스웰 경 등 최고 권력자들과 엘리트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에 걸쳐 깊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남편에게 전 재산과 아이들을 빼앗기는 비극 속에서도 결코 눈물 흘리며 동정을 구하는 약한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지 노턴 사후인 1877년 오랜 친구이자 25년을 기다린 10살 연하의 윌리엄 스털링 맥스웰 경과 재혼하고 3개월 후 눈을 감았습니다.